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쉬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이더리움 알트코인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요즘 알트코인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아요. 예, 근데 그 질문을 왜 알트코인 언급도 하지 말라고 하는 저한테 자꾸만 하시는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른 유튜버들이 알트 불장 온다 하고 알트 상승한다 이런 이야기 할 때 그 말 듣고 다 알트를 매수하셨을 거고, 가격 하락하니까 그제서야 알트 지금 사면 안 된다고 했던 허쉬 말이 맞았네 하면서, 허쉬야 그럼 이제 알트 언제 상승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입장이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 자, 알트 지금 가격이 매력적인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포지션이 없다, 지금 매수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허쉬님 지금 알트 요거 조금 사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물어보시면, 아, 네, 지금 가격을 봤을 땐 되게 매력적인 가격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은 감수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근데 비트코인 불장이 오면 알트 지금 가격이 매력적인 가격은 맞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알트 투자해서 시드 뭐 밤토막이 난 사람들일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지금 와서 알트 상승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저는 그냥 알트 상승한다고 이야기한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트가 조금만 하락을 해도 저한테 원망이 돌아올 거거든요. 저 때문에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너 알트 상승한다 했는데 알트 상승 안 하네 이러면서 저를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알트에 대한 언급을 계속 자제를 좀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한 번쯤은 제가 바라보는 알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자,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코인 전문가라고 뭐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 투자자일 뿐이고, 근데 이제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보다는 오랜 경험이 있고 전업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 종일 정보 습득만 하니까 일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한다, 이것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 코인 투자로 밥 먹고 사는 친한 뭐 동생이나 친구, 형, 뭐 조카뻘 되는 애가 한 명 생겼다, 요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인생 걸지 마시고요. 예. 저는 이랬네 저랬네 뭐 어정쩡하게 걸쳐놓고 이야기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명확하게 예측을 하고 틀리면 틀렸다, 맞으면 맞았다 이야기하는 사람이라서 원망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럼 영상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론은 뭐냐? 알트 상승장은 올 거예요. 비트코인이 상승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면 알트 상승장은 분명히 와요. 예. 자, 왜냐? 지금 대한민국 가구를 조사를 이렇게 해보면 평균 자산이 4억 정도 된답니다. 모든 자산을 통틀어서. 그러면 그 중에 현금성 자산은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신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불장이 왔을 때 이제 이렇게 진입을 하시려고 보면 비트코인은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가격도 엄청 올랐고 상승률도 그렇게 시총이 높은 만큼 크지 않을 테니, 그러면 신규 투자자들은 무조건 알트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 그 이유는 뭐냐? 자, 지금 우리는 이런저런 정보들을 듣고 상황을 알고, 뭐 미국 규제가 어떻고 SEC가 뭐 암호화폐 기업이나 뭐 알트를 뭐 죽이려고 막 이렇게 소송을 걸고 이런 내용들을 다 알지만,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있던 신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을 전혀 모른다고요. 그러면 아, 지금까지 비트가 이만큼 상승하면 알트는 훨씬 많이 펌핑해 줬으니까 이것만 듣고 들어온다고요. 근데 지금 알트 가격이 되게 좀 바닥에서 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들이 봤을 땐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거죠, 알트가 비트보다는. 왜냐면 비트는 별로 하락을 안 했는데 알트는 되게 하락을 많이 했으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지금 상황이 알트 들어오기에는 엄청 매력적인 가격대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분명 신규 투자자들은 알트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알트 가격은 펌핑 될 거다. 자, 근데 관건은 뭐냐? 자,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지금 그게 지금 민주당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암호화폐를 조금 죽인다기보다는 투자자 명목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조금 이제 이렇게 막기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한다.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마켓 메이커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전 같은 그런 엄청난 펌핑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당선이 되면
이제 상황은 조금 틀려진다. 왜 틀려지냐? 트럼프가 그냥 암호화폐 친화적인 이야기 하면서 표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아닌 것 같다. 트럼프는 지금 분명 암호화폐 산업을 발전시키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뭔가 이제 은행들도 암호화폐 기업들한테 커스터디 서비스나 이제 금융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트 펌핑은 좀 늦게 오면 좋아요. 늦게 오면 좋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알트한테는 또 훨씬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 싫은 이유는 알트 불장이 오려면요 유튜버들이 지금 뭐 미국 규제나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이나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알트 펌핑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비트가 상승했는데 알트는 상승 못했기 때문에 끝자락에 알트 엄청난 펌핑 옵니다. 유튜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막 해줘야 돼요. 막 그런 얘기를 해주면 신규 투자자들이 그거 보고 막 알트 막 들어오거든요. 나쁜 얘기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원하는 건 알트 코인이 10배 20배 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포모에 의해서 막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마켓 메이커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자금줄이 열려야 된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요거는 제가 멤버십에서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진짜 작업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제가 3월 달에 이제 아는 지인한테 뭐 어떤 주식을 이제 작업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3월 10일 날 비공개로 블로그에다가 이걸 딱 작성을 해놨었어요. 왜냐면 사람들한테 나중에 주식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한다. 소형주 작업을, 주가 조작을 이런 식으로 한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증거로 이렇게 3배 목표라고 해가지고 딱 3월 10일 날 올려놓은 거거든요. 어떤 종목인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근데 멤버십에서는 어떤 종목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다. 자, 보시면 3월 10일 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제가 요거 작성을 딱 해놓은 건 3월 1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때 가격대가 한 1,300원, 1,400원대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들었던 게 한 3월 10일쯤이니까 이때쯤이겠죠. 그래서 작업이라는 이야기, 주가 조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 3배 올릴 거니까 들어갔다가 적정선에서 빠져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뭐 투자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면 저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 1,500원 선에서 지금 딱 4,500원 3배 정확하게 목표 찍고 이렇게 쭉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주가 조작이라고 제가 100%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야기는 들었고 딱 요렇게 진행이 됐으니 아 맞았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마켓 메이킹이라는 거예요. 정보를 막 흘리고 좋은 호재를 띄우고 그러면서 가격을 막 펌핑시키고 지들이 원하는 가격대에서 지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개미들한테 떠넘기고 이게 딱 주가 조작인데 이게 그냥 마켓 메이킹이라는 거예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업을 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펌핑을 한다고요. 지금까지 그랬고 자, 그러면 이게 이해가 좀 안 되시면 간단하게 딱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특정 알트코인이 있어요. A라는 알트코인이 있는데 그 알트코인에 한 달 동안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2배 펌핑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 10억이라는 돈을 한 달 동안 꾸준하게 넣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만에 다 넣어버리면요. 가격은 10배가 뛰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도 단기간에 들어가 버리면 호가창을 다 잡아먹으면서 시총은 엄청 높아진다고요. 왜냐면 공급과 수요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갑자기 막 늘어나면 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게 높은 가격이 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켓 메이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상승할 수는 있다. 분명히 비트 불장이 오면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알트 분명 상승할 거다. 근데 그 알트 상승이 지금 상승해버리면 오히려 안 좋다. 왜냐? 마켓 메이킹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미들이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해버리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뭔가 이제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에 대한 규제가 조금 풀리고 암호화폐 기업들이나 마켓 메이커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좀 잘 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마켓 메이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을 때 알트가 펌핑을 해줘야 예전처럼 막 진짜 10배, 20배 가는 그런 알트 코인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요것도 좀 애매한가요? 예. 그냥 지금 알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버티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러면 분명 탈출 기회는 줄 거다. 근데 이게 만약에 좀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런 규제들이 좀 풀리게 되면 옛날만큼의 엄청난 펌핑도 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더리움 ETF 승인 나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더리움 분명히 매수하기 좋은 것 같다. 나도 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ETF로 이제 자금이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땐 이제 물량 확보를 발행사들이 많이 못했기 때문에 현물을 많이 매수해서 ETF 발행되고 나면 비트처럼 그렇게 긴 시간 매도 압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빠르게 상승해 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점이 틀렸어요. 네,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ETF 지금 성적도 별로 좋지 않고요. 이더리움 가격도 비트보다 오히려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찌됐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은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더리움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뭐냐. 첫 번째, 이더리움이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ETF 지금 성적도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다른 플랫폼 코인들이 가격을 좀 잘 상승시켜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솔라나를 보시면 솔라나가 FTX 파산하고 나서 되게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 그죠? 엄청 무너졌다가 솔라나가 다시 이제 이렇게 상승했던 건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펌프펀이라고 해서 밈코인을 막 발행을 엄청 쉽게 해주는 그런 게 하나 나왔어요. 예, 그런 디앱이 하나 나오면서 이제 유명인들도 그렇고 일반 개인도 그렇고 그냥 이미지 하나만 넣으면 알트코인이 하나 띵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만 개의 알트코인들, 밈코인, 죄송합니다. 예. 하루에도 몇만 개의 밈코인이 발행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냐? 그 안에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예. 밈코인 하나 딱 나왔는데 이게 진짜 때가 맞아가지고 유행 잘 타서 이슈 한번 되면 하루만 해도 몇만 배, 몇십만 배가 막 펌핑이 되니까요. 0.1솔, 뭐 0.01솔 넣어가지고 막 밈코인 막 20개, 30개씩 막 사놓는 거예요. 그냥 소액으로. 근데 그 중에 하나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뭐 1000배, 몇천 배, 막 몇만 배 펌핑을 해버리면 이제 엄청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솔라나 지금 플랫폼 안에서. 예. 그래서 이제 엄청 솔라나가 거래량도 많아지고 막 이러면서 엄청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수수료도 받았거든요. 그 수수료 수익도 나오고 하니까 솔라나가 쭉 상승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8월 5일 날 되게 폭락을 한번 했잖아요. 그죠? 뭐 이런저런 이슈에 의해서 알트고 비트고 다 같이 엄청난 폭락을 했는데 요때가 기회다 생각하고 이제 저스틴 선이 뭐랬냐? 썬펌프라고 해서 트론 이제 플랫폼에다가 그 펌프펀 같은 그런 걸 하나 만들었어요. 밈코인을 엄청 쉽게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썬펌프를 딱 만들면서 이제 솔라나에서 놀던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땡겨 왔을 거고 지금 어찌됐든 그게 성공적이라서 이제 트론이 가격이 엄청 상승했잖아요. 그죠? 보시면 트랜잭션도 급증했고 썬퍼프 출시 영향으로 막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뭐 이제 트랜잭션이 엄청 증가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트론이 되게 펌핑을 많이 해줬습니다. 요거 솔라나고요. 요거 트론이거든요. 그래서 솔라나가 지금 엄청 하락했다가 다시 요렇게 막 상승을 요때 해줬던 건 이제 FTX 파산 관련해서 솔라나가 완전 죽었다가 밈코인 발행하고 막 하면서 유행 타서 엄청 상승을 많이 해줬고 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 하다가 8월 5일 기점으로 지금 엄청난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8월 5일 이후로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있어요. 왜냐? 트론에 좀 뺏겼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전까지는 솔라나에서 막 놀고 사람들이 즐겼다면 이제는 트론으로 좀 많이 넘어갔다. 그래서 요때 3월 달에 고점까지 뚫고 지금 트론이 엄청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솔라나도 플랫폼 코인이고 트론도 플랫폼 코인이란 말이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더리움 트랜잭션 수가 지금 막
줄어들고 있고, 예, 막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ETF로 흥행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유출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니까 지금 이더리움이 죽쓰고 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뭐 수익률이나 뭐 상승률이나 전부 뭐 솔라나나 뭐 트론 같은 이런 타 플랫폼 코인들이 레이어원 코인들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더리움이 지금 길을 못 펴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게 뭔가 되게 건강하게 이렇게 뭔가 잘 돼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다 노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냥 밈코인, 막 이상한 밈코인, 막 AV 밈코인, 막 포켓몬 밈코인, 막 이런 거 이상한 거 막 발행해 놨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커뮤니티 형성해가지고 이 코인 한번 올려보자 이러면서 이제 막 들어가고 그러다가 진짜 뭐 몇천 배 이렇게 먹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플랫폼 코인에서 그러고 놀고 있다. 이게 별로 좋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지금 크게 이슈될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그리고 알트 코인들이 최근에 조금 순환 펌핑을 조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저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이제 은행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안 해주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켓 메이커들이 뭐 되게 큰 마켓 메이커도 있고 작은 마켓 메이커들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들이 지금 알트 중에 시총 가장 높은 게 뭐예요? 이더리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조금 나가서 다른 알트들을 조금 이제 마켓 메이킹을 조금씩 하고 있다. 펌핑을 좀 시켜주고 있다. 뭐 저는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요. 저는 분명 이더리움이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뭐 제 말 듣고 산 사람도 계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더리움 막 사람들 어설프게 이야기할 때 저는 뭐 사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분들한테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지금 이더리움이 뭔가 뭐 이상한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ETF 같은 경우에는 손바뀜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왜냐면 그레이스케일에서 지금 매도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블랙록은 그래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분명 이제 상황이 역전될 때가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뭔가 얘들이 지금 엄청 잘해가지고 이렇게 캐파를 뺏긴 게 아니라 지금 조금 이제 그냥 노름기 있는 그런 장난, 밈코인 장난 뭐 이런 걸로 지금 트랜잭션 숫자나 뭔가 이런 수수료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까 건강한 장이 오면 이더리움 쪽으로 자금이 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